네, 11월 1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짚어볼 건데, 지금 흐름 자체는 조금 아쉽죠. 0.61달러 지지를 지금 아직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0.62달러 부근이고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0.56달러 부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빠지면은 0.56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반등을 해주면 다음 목표는 0.74, 그 이후에 이제 0.85달러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연고점인 0.93달러 이후에 1달러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흐름 자체가 지금 약간 우리로 하여금 아쉬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흐름 자체는 개미들이 약간 이 정신 털리기, 멘탈 털리기 딱 좋은 흐름인데, XRP 고래들은 지금 매집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래 투자자 거래 건수 그리고 누적 보유량 둘 다 지금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같은 경우에는 XRP 가격 반등의 전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 최근 열흘 동안 20% 가까이 빠졌는데도 고래들의 매집 물량이 더 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대형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들은 지금의 어떤 XRP의 조정 상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매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미들 중에서도 위크핸드들은 약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데이비 슈월츠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 하반기 들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잖아요. 자산의 토큰화. 그러니까 기성 레거시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를 하게 만드는 거. 이 굉장히 어떤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하나의 축은 토큰화, 또 하나의 축은 상호 운용성, 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데이비 슈월츠가 딱 그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실물 자산 토큰화, 리얼 월드 에셋이잖아요. RWA. 내가 매우 기대하는 분야다. 왜 기대를 하냐면, 전통 자산의 토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JP 모건,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주류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관심사가 실물 자산 토큰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 레저는 토큰화된 실제 자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낮은 수수료 등이 이런 목적을 위한 모든 매력적인 기능을 자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어디다? XRP 레저다. 엄청 빠르고 엄청 싸.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물 자산 토큰화에 지금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곳이고, XRP, 리플 같은 경우에도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홍콩 통화청과 이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이슈를 담당한 게 리플이었잖아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에 있어서도 중앙은행급의 어떤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XRP 레저야 라고 지금 데이비 슈월츠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경 간 송금을 위한 플랫폼에서 시작이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특히나 토큰화된 실제 자산 RWA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재밌는 상황이에요. 아주 재밌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기성 레거시 자산을 모두 다 토큰화 시킬 수 있다라고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부동산, 미술품, 명품 이런 실물 상품 기반으로 토큰화 시키는 거. 이 토큰화 자산 블록체인 거래를 일으키려면, 순조롭게 일으키려면 그 각각의 플랫폼들이 상호 운용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의미 있게 지금 구현해내고 있는 게 체인링크라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최근에 시세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이런 토큰화 자체와 관련해서 블록체인으로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거래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XRP 레저다라고 리플의 지금 CTO가 데이비 슈월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속내를 깐 거고, 사실 리플이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JP모건이랑 똑같아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영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국경 간 송금 자체적으로 JP모건 코인, JPM 코인을 통해서 XRP처럼 브릿지 커런시를 활용해서 국경 간 송금을 진행하다가 요즘에 들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토큰화 이슈잖아요. 실물 자산 토큰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리플이라는 스타트업과 JP모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융 레거시 대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동일하다.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JP모건은 정말 약간 정말 돈 냄새를 엄청 강하게 맡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이제 최근에 JP모건이 블랙록과 바클레이스의 토큰 파생 상품 토큰 거래를 구현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랙록이 자사 머니마켓 펀드 가운데 주식 하나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을 했고, 이거를 위해서 JP모건의 TCN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한 담보로 바클레이스에게 이 해당 토큰을 전송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담보물이 잡히면서 그 담보물이 묶여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거래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토큰화를 통한 거래를 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담보물이 오래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록도 좋고 바클레이스도 좋고 수수료 받아 먹을 수 있는 JP모건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 다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마르 파루크가 최근에 오닉스 CEO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JPM 코인의 일일 예금 이체 규모가 현재 10억 달러 규모인데 이게 1년에서 2년 안에 1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10배. 이 토큰화된 미국 달러 그리고 토큰화된 유로화 예금 이체 지원을 1, 2년 안에 10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처리를 지금 단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JPM 코인이 하는 이런 역할을 사실은 XRP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정말 서로 시너지를 내게 될지, 아니면 이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 쪽으로 향하게 될지. JP모건과 리플 같은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신생 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과 JP모건은 일단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이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한데, 얘네들이 지금 자꾸 이 토큰화 이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와 함께 최근에는 역시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건 그런 거잖아요.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가 주축이 돼서 이런 뭐 JP모건, 아폴로, 엑셀라, 오아시스 프로 이런 애들 약간 선수들 다 어벤져스급으로 모아놓고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온전하게 상호 운용성을 가지면서 안정성과 보안성까지 확인이 된다라면 이게 그 다음 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빠른 거래를 거의 실시간으로 구현을 할 수 있고 수수료가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기성 레거시 금융 입장에서는 이거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정성, 보안성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하게 모여가지고 해쳐 모여서 지금 테스팅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JP모건이 아폴로와 함께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뭐 엑셀라, 오아시스 프로 그리고 여기에 아발란체 에버그린 서브넷까지 연동돼서 테스트를 진행을 잘 했다라고 밝히면서 아발란체가 또 급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장기 알트코인들 목록을 포트폴리오를 정할 때 사람마다 이제 조금 어떤 기준점은 다르겠지만,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업들이랑 함께 손을 잡고 나가고 있는 한 중간 이상, 뭐 준메이저 이상급의 알트코인들은 정말 눈여겨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발란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작년 11월에 JP모건이 계속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국경간 송금을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송금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 디파이 송금을 처음으로 구현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폴리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대기업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기성 대기업들이 선택을 해서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프로젝트들을 선정을 할 때
이 투자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좀 눈여겨서 추려가지고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약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안전성이 그래도 한 번 더 입증이 된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약간 안정성이 그래도 입증이 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예로 들자면 뭐 아발란체, 솔라나, 폴리곤, 리플 이렇게 조금 리플 같은 경우에 국가들 단위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은행들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게 결국에는 뭐 시세가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약간 이 트레이드의 개념이 아니라면 단기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트레이드가 아니라 인베스트먼트의 개념이라면 충분히 이런 점들도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린다 존스 이분이 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리플 IPO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론화 과정이 약간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저기서 또 기사화를 시키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 이게 딱히 설득력이 있진 않아요. 내년 5월 15일에 리플이 IPO를 진행한다? 그 가능성이 저는 높진 않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소송 이슈가 내년 상반기에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약간 변수잖아요 지금. 여차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의 어떤 IPO 시점을 5월 15일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때가 뭐 증시 상황이나 전반적인 여건들을 봤을 때 IPO를 하기 굉장히 괜찮은 시기다. 이때를 놓치게 되면 2025년까지 IPO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IPO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IPO의 어떤 이상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송 이슈가 일단 내년 4월 말까지 지금 벌금 합의 이슈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에 IPO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런데 IPO가 소송 이슈만 잘 해결이 된다라면 넥스트 스텝인 건 분명하니까 IPO 이슈는 약간 늘 어떤 약간 이 변수라기보다 상수로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는 6월로 기억하는데 6월이네요. 6월 1일 6월로 기억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플이 IPO를 추진하게 되면 주가는 600달러 이상으로까지 상승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리플의 어떤 비전을 보고 XRP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XRP뿐만 아니라 리플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정말 리플랩스가 제2의 아마존 같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라면 리플 주식 사놓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예, 한 10년 정도 대응을 하는 장기 물량으로. 그래서 리플 뭐 사실 지금 프리 IPO 투자 플랫폼 링토에서 리플 주가가 35달러 정도로 거래가 됐대요. 전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해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린다 존스 말이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그랬대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57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실적을 고려했을 때 링토의 리플 주가는 저평가됐다. 그래서 35달러가 아니고 6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린다 존스가 했었는데 뭐 이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어쨌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는 뭐 체크하면서 숙지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리플 IPO 이슈는 조금 아직 좀 결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이 소송 이슈가 특히 이제 벌금 합의 관련된 부분이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기 때문에 이 5월 가능성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물론 5월 15일에 IPO가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은 이슈인데 약간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대입시켜 보면 조금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예, 내년 2분기나 3분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 2분기나 3분기에 소송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되고 뭐 극적인 합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3분기에서 4분기에 IPO 이슈까지 나와주면 정말 이제 땡큐 소머치 완전 땡큐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체인질리라는 거래소에서 이번에 뭐 XRP 11달러 도달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먼데? 2030년은 좀 너무 먼데? 10달러? 10달러 2030년 좀 먼 것 같고 IPO가 뭐 2025년 전에 이뤄진다라면 뭐 그때쯤에 XRP 10달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아무튼 뭐 10달러가 돼야지 우리가 또 삿포로 가니까
네, 오늘 체인질리에서 11달러 2030년을 전망을 한 걸 놓고 보고 약간 2030년 너무 먼데 네, 이런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